not begging him to send the cards that would make you stay.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4일 왜 웃었어요? 쇼비즈 방송 쪼꼬치님 왜 웃었어요? 쇼비즈 좋아서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네. 뭐야? 이거 뭔가 컨셉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오늘이요? 오늘은 좀 훈훈한 컨셉. 오늘 저희 108회 방송이에요. 10월 4일 108회 방송. 소리랑 잘 들리시죠? 형님 또 힐링을 하고 계시네요. 힐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어제 휴일이었는데. 개천절인데 여러분들 그 구직활동 꾸준하게 하고 있었죠? 날씨가 좋아졌다고 뭐 놀러 다니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각자 지금 상황에 맞게끔 처신을 하셔야 됩니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10월 4일 108회 취업의 신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취업의 신방송은 기업들과 구직자들을 위해 사회공헌하는 방송이고, 또 구직자들에게는 이력서와 자소서, 면접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는 기업 홍보와 우수한 인재들을 추천하는 그런 착한 방송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기업들이 알려주지 않는 채용 정보를 알려주는 취업정보통 이수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취준생 고민 코너이고, 근데 그 전에 오늘 오프닝 몸풀기 차원에서 되게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대본에는 없는데, 이제 이현땡 방송 총책임자께서는 이제 좀 인트로 좀 들어가세요. 곧바로 맨날 취업정보통 이렇게 하지 말고, 저번주 금요일날 방송 한번 초코치님 이야기해 주시죠. 금요일날 방송이요? 뉴스. 저희 MBC에서 방송을 나왔었죠. 8시 뉴스에서. 혹시 방송 보신 분 있나요? 저희 8시. 일단 좀 인트로 좀 깔고 그 다음에 보신 분들 있나요? 하든가 말든가 빨리 좀 보여줘봐요 좀. 어떤 주제로 나왔고 밑도 끝도 없이 시청자들한테 던지지 말고 좀. 준비된 게 아니라서. 아니 그거 뭐 어떤 주제로 나왔다 이거는 준비 안 네, 할 수 있잖아요. 있네요. 대표님 사진. 있네요. 못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립니다. 겁나 어두워 보인다. 엄청 늙어 보이는데? 왜 또 입쭉 내밀는 거 찍었어? 캡처를 하더라도 좀 좋은 걸 찍어야지. 맨날 우리는 방송 스텝이 안 치인가 봐. 진짜. 좋은 사진 많을 텐데. 다시 우리 사진으로 돌아가봐요. 네, 아쉽네. 진짜 짜증나네. 맞습니다. 너리고 문화마을입니다. 이게 플래시님 저거 근섭씨 아니야? 정석기어 저거?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근섭씨 맞나요? 취업기숙학교 1기. 잘하시네요, 근데 딱 보시고. 미남이라니 어두침침해가지고 흰머리 겁나 많고 지금 다 티가 나는데. 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뉴스에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근데 사실 저희는 찍을 때는 이제 뭔가 취업 준비생들이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를 사실 바라긴 했었는데, 막상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취준생들은 고3처럼 이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숙학교까지 가면서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이런 좀 그런 취업 사기가 있다. 막 그대로 얘기하라. 취업 사기가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해도 될까 이거? 그분이 약간 좀 고발 전문 기자분이셔서 큰 기대는 사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역시나 좀 사회 고발적으로 결론을 지으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방송 듣는 멘티분들은 저희 MBC 뉴스가 언론 매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까는 댓글에다가 취업의 신 대표님, 아기곰 대표님인데 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응원하는 댓글. 여러분들 응원하는 댓글들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 힘을 냅니다. 왜냐면 이상한 애가 테러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가끔씩 악플이 달리는데 상당히 댓글? 악의성 댓글들이 달리는데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관련된 기사들이 뜨면은 얼른 작업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한 스타일처럼 보여도 올해만 하더라도 뭐 세계일보라든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MBC 등등 많이 나왔는데 일단 취업시장 자체가 뭔가 성격이 되게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콘텐츠이다 보니까는 항상 까는 글들만 겁나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정부와 기업들을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취업 시장이 좀 힘든 건 힘든 거여도 박 대표님이 나오는 그런 기사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박 대표님 알러뷰 이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메이저님 채팅창에 한번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럼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무풀보단 낫죠. 이제 악플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악플한 건 좀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악플이 아니라 에이. 그 시국에 대한 악플. 뭔가 사회. 취업이 여러분들 막 보통 힘들다. 악플하면 우리한테 취업의 신한테 악플 달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최코치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자꾸. 빨리 아이스크림 한번 녹잖아 지금. 아이스크림이 먹으면서 있네요. 방송하세요. 좀 먹방을 할게요 아이스크림. 편한 스타일로. 어쨌든 그때 기숙학교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에 우리 최코치님 제대로 막 수업 내용들 일단 리드는 제가 했는데 촌철살인 피드백들은 최코치님이 겁나게 막 필요할 때마다 적세적소에 역시 컨설팅 쪽으로 대단한 코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YGPG님 사기꾼도 겁나 많은데 우리까지 덩달아서 사기꾼으로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저희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무조건 취업의 신 뉴스 기사가 나오면 선풀을 다루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그 최코치님도 공중파 방송탄 메인으로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뭔가 아이스크림 먹는 상황에서 되게 그러네요. 본인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알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얘기를 하시던지 대표님 약간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드립을 치던가 네. 안 저 당황. 오랜만에 먹방을 해보니까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혼자 먹방이 즐기는 쉽지는 않네요. 뭔가 혼자 즐기는 먹는 거에 방송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다 뒤주셨어요? 왼쪽 분 신동훈님이 뭔 소리 하죠, 이 새끼. 신동훈? 아 그 무한도전 예전에 나온. 네. 설마 저 보고 하는 건가? 나보고 하는 소리야? 대표님인가? 나야? 그 왼쪽이면 아마 나네? 나 아니구나. 전데. 최코치, 야! 우리 최코치님은 또라이 소리 들으면 칭찬인 겁니다. 워낙에 좀 알파고 스타일이가지고 AM 스타일이랑 좀 섞어야 되는데 차라리 또라이가 진짜 또라이는 아니시고 그런 좀 뭔가 이제 별난 구석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칭찬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재능기부로 해서 취업 기숙학교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걸 이제 MBC 기자분께서 취재를 하시고 8시 뉴스에 이제 내보낸 거예요. 드디어 그 7878님 학교 취업 캠프 개판입니다. 개판이죠. 항상 잃을 게 없는 알파고 최코치님. 근데 이럴 게 없어요 지금. 아이스크림밖에 이럴 게 없네요. 여러분들도 학교 취업 캠프 갔다 오셨죠? 뭔가 좋기는 한데 좋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돈 안 들고 밥 먹는구나. 1박 2일 동안 대표님은 취업 캠프 혹시 갔다 오셨나요? 저는 갔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 중간에 귀가하셨나요? 집에. 솔직히 그 신청을 했는데 가려고 하다가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그 구성 내용들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취소해버렸어요. 뭐 리더십 캠프나 이런 거 가보긴 했는데 되게 좀 형식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코치님 갔다 오셨나요? 저는 취업 캠프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고시 준비 때문에 네, 뭔가 좀 학교 생활에 좀 관심이 없어서. 항상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고 이제 정치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코치님께서는 정치외교학과입니다. 근데 많이 이제 신기한 거는 MBC는 어떤 정치 색깔이야? SBS, KBS는 어떤 정치 색깔이야? 그 물어보면 척척척척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송상이라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후임들의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후임 관리는 개판이고 그냥 정치 쪽으로만 가지. 농담입니다.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니저분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방송 중간에.
자, 시작합시다. 네. 취업정보통.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취업정보통인데,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를 알려드리는 취업정보통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직무 설명과 공개되지 않은 연봉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취업의 신방송이 지금부터 기업 분석과 직무 설명, 스펙 필터링 기준, 연봉, 자소 팁 등을 알려드리는 완전 알짜배기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취업정보통 기업은 드세요. 이렇게 내가 리드할 때 원래 체코치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먹으라고 이제 지금 네, 배려를 배려해준과 대표님. 이수그룹 계열사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내가 기업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안 가리고 그냥 트림합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인지도 없는 계열사여가지고 이수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전 별로예요. 다음부터 이런 기업들 하지 마요. 네. 차라리 이수건설을 하든가. 이수건설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채용하고 있는 직무는 영업팀과 인사노무팀, 구매팀, 설계기술팀 인이고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감일은 10월 12일까지 약 지금 8일 남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예요. 근데 오늘 뉴스에도 떴는데 여러분들 채용 마감 당일날 접수하지 마시고 그 전날에도 지원하지 마시고 그 3일 전에 제출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당일날 제출하시면은 서버 폭주 때문에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불리합니다. 자, 배경음악 빼시든가. 사원수는 800명이고 매출액은 1,400억? 1,400억이 뭔 소리야. 1,400억.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오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110조라는 소리인데 보이시죠? 매출액 1,400 이렇게 하고 억이 아니라 100억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달러 단위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100억, 1000억, 10조 매출액 10조짜리 되는 회사를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그죠? 빨리 그 홍보방에다가 이제 우리 홍보 담당한테 피드백 하시죠. 매출액은 이제 1,004억입니다. 1,004억. 1,004억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11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제 8.04%. 그 방송 피드백은 알아서 한 명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근하시든지 업무를 하시든지 하시면 여기는 됩니다. 이수그룹의 이수페타시스 그룹 회사입니다. 우리 여코치님은 뭐 벤치마킹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말이 뻘쭘해 가네. 난 또 뭔가 앞으로 이제 방송하려고 벤치마킹 하는구나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야 돼. 버스 때문에. 가. 제가요. 삼성을 능가하는 삼성급의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매출액이 1,000억이고 영업이익이 110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약 8%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대주 초봉은 얼마인가요? 대절 초봉은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 쭉 진행하세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그룹의 1차 벤더 대구 기업들의 이제 전반적인 기준보다는 사실 높은 연봉과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실 근데 연봉이 좀 높은 만큼 업무 강도가 좀 세고, 그 다음에 야근과 잔업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업종 자체가 지금 제조 및 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그런 조직 문화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장점으로는 개인의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고, 또 고객층 이런 안정적인, 아까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8.8%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8%였어요? 8.04%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들. 매출액이 1,0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10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이 9%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8%야? 우리 앞으로 이런 대본상에서 오타가 있으면은 이거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걸린 사람은 잘못을 제공한 사람은 10,000원씩 차감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우리 취업의 신에서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혹시 보시나요? 저희 취업의 신에서는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팍팍팍팍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갈구기만 했는데 이제는 벌금 제도까지 운영할 겁니다. 10,000원씩 적립하게서 회식할 때 법인카드가 아니라 누구 이제 선임자의 그런 개인 돈이 아니라 요즘에 체코치님이 늘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좀 자주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뭐만 하면 제가 카드를 꺼내고, 뭐만 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벌금에서 모아가지고 회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멤버들, 남자 멤버들 이제 그 집들이 겸 회식이 있는데 그때도 벌금이 한 10만원 모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만 원이요? 오. 꼭 방송 대본뿐만 아니라 각각 그 멤버들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는 것들. 제 3의 수익 창출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주시고. 일단은 이제 8% 이상이라서 제조업 치고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5%를 기준으로 해서 5%를 넘으면 이제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8%대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뭔가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싶고 뭔가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혹시 이수그룹 중에 이수 페타시스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대본에 이렇게 써 있네요. 저는 뭐 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것들 내가 추천한 것도 인터뷰를 아닌데 좀 당하신 줄 알았어요, 대표님.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저는 이수를 좋아합니다. 왜? 저는 이수는 딱 하면 생각나는 거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총신대 입구역에 이수요? 나들이 떡볶이가 있습니다. 구 나들이고 현재는 델리 떡볶이라고 있습니다. 딜린가 델린가 그것 때문에 저는 이수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 그룹을 소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수그룹 같은 경우는 되게 창의적이지 않나요? 답변이? 어때요? 상상하지 못한 그런 답변이네요. 떡볶이 때문에. 일단 국내 1위의 PCV 업체인데 이제 정리를 하면 1969년에 설립된 이제 이수과학을 모태로 화학, 건설, IT, 장비, 부품, 그런 금융 등 다양한 사업에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장려하는 회사라고. 예를 들면 이제 여가 활동이나 자기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런 복리후생이 좀 제도가 있는 회사고요. 네. 자, 그럼 뭐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다 이제 아는 직무 것들이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방송 대본 작사 때 그 우리 스태프분들께서는 뭐 일과 삶의 균형을 장려하는 회사 좀 뻔한 얘기가 뻔한 얘기 다 지워버리던가 차라리 이 내용에서 까버리는 얘기를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개그 맞죠? 맞습니다. 이수그룹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수역이 총신대 입구역인데 거기에 델린가 뭐예요? 어쨌든 제가 한번 가볼게요. 나들이 떡볶이 거기에는 떡볶이 그래탕이랑 떡볶이 참치김밥을 그래탕.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좋은 이유는 총신대 입구역에 이수역에는 오락실이 있습니다. 오락실. 오락실. 오락실을 좋아합니다. 저는. 오락실 한번 갔다 와야 됐다. 델리 떡볶이. 맞습니다. 델리 떡볶이입니다. 일단은 네. 무슨 이수야 이수 걔 그 성범죄 저지르는 애 아니야? 이수? MC 더 맥스. 이수 그 성범죄 아니에요? 미성년자? 네, 맞을 거예요. 아 진짜 이수 씨. 근데 이수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린이랑 결혼하죠. 트름했죠? 아니요. 트름해서 하는데 씨. 아, 트름해서 나처럼 좀 티나게 하든가. 네, 그래요? 갑자기 화생방 당했습니다. 화생방. 뭘 먹었는지 딱 예측이 되는 그런 화생방.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치에다가 뭔가 좀 아이스크림 뭔가 먹었는데. 네. 산화물 가스가 창피한 거 어떤가요? 민망하네요. 딴 데 쪽 이렇게 보고 들으면야죠. 뭐야 씨, 내 얼굴에. 맞습니다. 지구 온난화 지금 일어나는 것 인간적인 같습니다.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처럼 소리만 났으면 몰라. 지금 냄새나니까 가스. 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직무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직무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직무냐면은 사실 원래는 이제 원하는 직무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아무거나 지금 이제 모집하는 직무가 인사노무, 영어, 구매, 네. 설계 기술인데 기술 아무거나. 혹시 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노무 팀인 소개시켜 주시죠. 인사 너무 쪽. 인사노무 팀. 근데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제 인사총무라는 팀이 있고 이제 그 안에 뭐 인사가 있고 인사팀 안에 이제 사실 논문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분이 있는데 이번 이제 이수그룹의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노무팀 직무를 아예 뽑는 경우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실 좀 기업 규모가 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미리 이제 직무를 좀 더 세분하게 나눠서 미리 채용을 하는데 일단 직무 설명을 해드리면
하는 일은 크게 이제 인사 노무 및 넘직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이제 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인재 확보나 운영, 교육 및 급여 등 이제 인사 관련 기본 업무와 노무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관리직 급여나 인사 관리 업무, 교육 훈련 등의 기본 업무를 수행해요. 네. 근데 일단 저 미션인가요, 뭐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 노무 쪽 직무라고 써있지만 이제 하는 일은 일반적인 인사 총무 쪽의 인사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은 급여라든지 인사 교육 쪽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인사 노무팀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뭐 하는 직무입니까? 예를 들면 임직원들 급여라든지 뭐 퇴사자 관리라든지 입사자 이런 사대보험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대보험 신고 안 하잖아. 노무팀 뭐 하는 겁니까? 노무팀은 이제 노무 쪽 일을 하죠. 그게 뭐냐고요? 급여라든지 그런 급여를 왜 해요, 노무팀에서? 이제 급여 책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죠. 뭐 계약서 관리라든지 그런 거. 계약서 관련은 그 급여 측정은 이제 그 인사 업무 안에서 이제 급여 업무라든지.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수그룹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급여 업무나 이런 것들. 그거를 항상 제일 중요한 거부터 깔고 그걸 설명해 드린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 노무팀이라는 직무로 이제 모집을 하지만 일반적인 인사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죠. 지금 그 이수 페타시스에서는 지금 최코치님 말씀한 대로 그 인사 노무팀 안에서 그런 그 급여 업무라든지 이것도 같이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 기준에서 봤을 때 인사 노무팀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요.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 업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회사 안에서 지금 남자 멤버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지금 집을 같이 구해서 살기로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근데 이 둘이서 같이 사는데 뭔가 회사에 불만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불만을 갖고 있다가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동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동료한테도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서로 이 회사 별론데 같이 나갈까? 같이 나가기 전에 뭔가 좀 해코지하고 나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좀 같이 선동을 해버릴까?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해놓고 사전 방지하는 작업하는 게 노무팀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면은 퇴사를 안 하더라도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 담당 관련 직원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노조나 이런 뭐 소통이나 그런 채널로서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기도 하죠. 우리 회사에서 그 노무 담당 누구입니까? 저인 것 같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민혁 코치님 아닙니까? 면목상 저인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민혁 코치님이고. 제가 볼 때는 교육 업무는 이제 그 최 코치님이신 것 같고, 노무 업무는 제가 볼 때 민혁 코치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조가 없어요.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네? 농담입니다. 알아치고 나와 빨리. 아시겠죠? 그 인사 노무팀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인사 업무로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직무는 구매 직무입니다. 구매 직무. 그냥 넘어가야 다음 걸로. 네, 넘어갈까요? 나머지 것들은 취업의 신 포털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직무들 중에서 본인이 좀 썰을 덮을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아닌 것들은 그냥 읽기만 할 거면은 그냥 빼버리시고. 네. 지금 대본상에서 그 직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내가 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6가지, 7가지 직무에 대해서 막 조사해놨는데 두세 가지만 해놓으세요. 두 가지 정도만. 오케이. 유비변호님 인사 노무. 자,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아직 계약직인가 인턴이니까는 뭔가 본격적인 업무는 안 하겠지만은 일해본 소감이 어떻고 업무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크리하게 부담 안 가게 좀 진행해야죠. 이거 다 내가 방금 혹시 질문 설명이나 이런 거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이제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유비변호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 네, 유비영도님 혹시 인사 노무 쪽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가 한 10초 정도 근데 딜레이가 있어서
네, 뮤비방송님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 사실 직장 인사총무팀이었는데, 네, 지금 글을 써주시네요, 뮤비방송님. 노사공동위원회나 그런 노사 쪽 일을 한다라는 거네요. 이런 노사와 회사 간에 소통을 하고. 최고치님 탄산 드실래요? 탄산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좀 물이 있어서. 아, 물? 네. 탄산이 더 시원하잖아요. 자, 이거 드세요. 맥주요? 아, 맥주 지금 술을 안 먹고 있어서. 애드립을 좀 쳐봐요. 그냥 술 안 먹고 있어서가 아니라 좀 농담으로 쳐내보라니까요. 술을 안 먹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아니, 농담으로 쳐보라니까요. 드리블을. 자, 최코치님 시원하시게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탄산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먹겠습니다. 잠시 킵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 네. 자, 다시 시원한 거 드세요. 자, 탄산입니다. 자, 제가 아직은 제가 술을 안 먹고 있어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뭔가 최종 합격을 하시거나 이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제가 그때도 제가 마시기 싫은데. 그럼 이게 애드립인가요? 이게 진지한 거였잖아. 내가 원하는 거는 알파고 색깔 좀 빼내고 약간의 좀 애드립을 쳐서 농담식으로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아, 상황극인가요? 네. 탄산 드세요. 탄산이요. 제 여자친구가 생기면 대표님과 마시겠습니다, 술을. 됐습니다. 아, 근데 제가 방송에서 뭔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은 좀 아직 약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저 술을 잘 못해요, 제가. 제가 볼 때는 그 멘토링 교육생들 중에서 여자분들한테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좀 뒷조사 좀 해봤습니다. 애드립과 농담을 상당히 많이 친다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왜 꼭 방송에서 이렇게 유비명도님이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직무 설명을 겁나게 썼는데 업무에 대해서 지금. 다 놓쳐버리고 자, 노사 측과 이제 협의가 지속되고 있어서 운영 계획들을 편성하고 워크샵들을 개최 준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읽어주시죠. 또 이제 인사 업무도 하는데 신입사원 뭐 청년 인턴 서류를 관리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 직무 중에 이제 하위 카테고리가 노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혹시라도 나는 사회 경험은 없고 예전에 이제 노무사 시험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1차라도 이런 걸 합격한 경험이 있다라면 그 인사 쪽 지원하실 때 경험으로 어필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 유비변동님 그 인사노무팀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데 추천해 주실 생각인가요? 다른 분들한테? 지금 노무 쪽 실제로 일하시고 계신데. 어우 참 잘난 것도 찍어 보여줬나 씨. 아 진짜 씨. 아, 이것도 좀. 아 진짜 아 누가 보면 대뚱뚱하게 나오잖아 지금 뱃살 봐. 아, 진짜 누가 캡처해놨어 이거 씨. 이거 약간. 네. 아 이런 거 야 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캡처해놨단 말이야? 아 진짜 씨.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저도 눈 감고 있는 거. 아니 이게 말이야 어?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마야님 진짜 똑바로 관리 안 해요? 이게마야님? 아, 방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저도 못 보는 사진이네요. 눈 깔고 있는 걸 이렇게 해놓는 게 아유 진짜 안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저도 못 본 사진이었어요. 저희가 노조 만듭시다 저희가 사측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됐어 뭐야 이건 또 아 진짜 씨. 그 실체 알아보기 쉽겠나 이거 아 진짜 씨. 아니 사골국물은 강의 힘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언밸런스 하잖아 왜 갖다 껴놔 아, 진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데. 아 진짜 씨. 아 진짜 방송 스텝이 안티야. 방송 스텝이 안티입니다 안티. 아 진짜 네. 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 필터링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스펙 필터링 기준은 상위권 대학 출신이 이제 35%, 중위권 대학이 한 35%, 그리고 하위권 대학이 한 30% 정도 되고 학점 같은 경우는 평균 3.5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직무마다 다른데 평균이 한 830점. 그리고 보통 710점에서 이제 900점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상황이 이제 좋아서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시면 좋고, 이공계의 경우 이제 중국어 관련 자격증 HSK 5급이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장이 사실 회사 공장이 주면 안 되나요?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거나 이런 현지 주재원으로 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신다라면 어필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6급은 안 줬나요? HSK 6급? 6급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말하는 그런 스펙 필터링 기준이 뭐 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기준이 안 되면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니까. 아니 그 HSK 5급보다 6급이 더 좋은 거니까 그거 되면 안 되냐고요. 그럼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자격증보다도 5급이 좋은지 6급이 좋은지 모르죠. 솔직히 말해봐요. 중국어는 사실 저 중국어는 사실 관심이 좀 덜해서. 네. 뭐.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들 취업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저희 같은 취업 전문가들은 만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이공계 쪽으로 이제 코치도 있고 뭐 인문계나 다 있는데, 우리는 취업을 하는 그런 방법과 직장생활 안에서 어떻게 직장생활 마인드라든지 그런 경력 관리, 컨설팅을 하는 거긴 맞지만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몰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IM1보다나 IM3가 좋은 줄 알고 있고, 오픽에서 그리고 토스도 7급이 좋은 거, 6급이 좋은 거 알고 있고, 근데 우리 초코치님은 HSK 5급, 4급, 6급 뭐가 좋은지 모른다는 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저도 근데 영어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중국어는 뭐 준비를 사실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만약에 교육생이나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찾아서. 솔직히 말해봐요. 멘토링 교육생들 중에서 중국어 전공한 친구들이나 자격증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죠? 있죠? 네. 근데 모르면 안 되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말해준 거 그냥 들어. 만약에 모를 때는 그냥, 저는 원래 그렇게 해요. HSK 처음에 나 몰랐을 때는 HSK 5급이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사실 물어봅니다. 근데 왜 몰라요?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저는 거지. 뭘 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외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시켜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건데, 지금 네. 이제 내가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초코 칠드 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호해주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사실 그럼 취업에 관한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디테일한 거를 사실 잘 몰라도 그거는 이제 취업을 할 변명인 수가 것 같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맞습니다. 오픈할 거 오픈하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죠? 우리 교육생들이, 우리 멘티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 취업코치가 맞는 건 아니니. 근데 취업코치들은 아는 척을 겁나게 해요. 근데 나처럼 그냥 모르면은, 근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뭐 대충 알고 있는 척 하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는 뭔가 훅 치고 들어올 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완전 멘붕입니다. 그죠? 쉴드인가 이렇게. 교육이자 일반 취업 코치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러니까 자격증만 딱 보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물어봐요. 사실 그 외국어가 실제로 이제 필요한 직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게 사실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 코어 이렇게 했더니 엄청 아팠어. 아프세요? 그거 좀 독하시던데. 독하시던데. 네, 독하던데. 자, 다음. 네. 자,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공감하실 겁니다. 채 코치님은 읽는다는 거, 저는 사연을 재현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되는 게, 서당께도 3년이 풍어를 읊는다고. 자, 우리 한번 취업준비생 코너, 취준생 고민 취준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사연. 첫 번째 사연. 와우.
자, 인트로 깔아드릴까요? 아니면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인트로 한번 깔아주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낼 때, 이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연한 질문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피드백 드리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고 더 자세한 솔루션을 얻고 싶다면은 이력서를 보내주시고요. 아마 그 링크를 우리 그 방송 담당 매니저가 지금 올려주실 겁니다. 사연을 접수하는 그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접수하시고, 자, 사연 1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국 유학을 나왔지만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한민국의 모 지역에서 29살 남자 취준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인트로 확실히 깔았습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 이거 반항하는 것 같아, 이거. 안녕하세요. 파이팅하는 컨셉입니까? 네, 파이팅하는 컨셉. 좋습니다.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106회 방송을 보고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작년 2015년 9월에 중국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내에 잊지 취직하기 마시고 위해 이거 좀 봐야죠. 국내에 취직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과 관련된 곳에서 읽으면서 아이컨택하고 제스처하기 힘들지? 근데 내가 제스처 때 무의식 중에 따라할 줄 알았습니다. 저 필수로 갈게요. 예. 중국과 관련된 곳에서 이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유래해서 보는 게 네. 나을 것 같아. 그래야지 각도가 좀 그래도 네, 여기 보는 거 볼까봐. 같잖아. 예. 아니 봐도 된달까? 네. 이렇게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1년 동안 몇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사연본 맞습니다. 알파고 말고 사연본.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좀 위로 올려봐요. 제가 하는 거 봐봐요. 어디까지 했어요? 대외 활동은? 1년 동안 몇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자, 대외 활동은 중국에서 해외 경험 외에 아르바이트,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세점 경험이 있고 HSK라든지 OP 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스펙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음 해주세요. 사실 눈높이를 낮춰서 저한테 맞는 기업에 지원하고 싶지만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일부 대놓고 죽을래? 자, 분위기 좀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졸업 후에 1년 동안의 공백기를 갖게 되었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방송 잠깐 끄겠습니다. 거의 백수처럼 야! 이씨! 똑바로 하네! 자, 머리 좀 헝클어봐요. 대충. 켜져 있어, 지금. 네. 아, 멀쩡해 보이잖아, 또. 아, 진짜. 뭔가 좀 불쌍한 컨셉을 하든지, 억울한 컨셉을 하든지, 손발이 안 맞아. 리허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했잖아요, 리허설. 네. 주점, 리허설. 휴가 안 한 걸 뭐 여기서 또 방송할 때 그러냐. 네, 리허설이. 다시 한번 네, 대본. 방송을 끄고. 야, 니 잘못이지.
없어졌습니다. 잠시 초코치님은 약간의 거시기로 미녀코치님을 투입하겠습니다. 미녀코치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화사해지네요. 또 좀 가까이 와봐. 가까이.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그 방송 끄고 긴급히 미녀코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우. 네. 배분이 여기서부터. 여기요? 사실 눈높이를 낮춰서 저에게 맞는 기업에 지원해야 하고 싶지만 어디를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졸업 후에 1년 동안의 공백기를 갖게 되었고 거의 백수처럼 지내고 간간히 중국어 통역 아르바이트 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네요. 점점 공백기는 많아져 가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아휴, 분위기가 화사해졌어요. 아, 요즘 뭔가 마음이 이런 이모티콘. 혹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미니 코치님 오늘 좀 화사한 복장이신데 오늘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은 앞으로 비즈니스 복장을 갖춰 입기로 했습니다. 아, 네, 화장도 하고. 야,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중국 유학을 갔다 오셨고, 영어도 기본적으로 하시고, HSK와 오픽 둘 다 갖춰졌고, 근데 이 친구가 걱정하는 건 1년 공백 기간이거든요. 1년 공백 기간. 중국어 통역 아르바이트 한 거 말고는 한 일이 없다. 이 친구는 내가 볼 땐 보나마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29살 남자 취업준비생이고 중국 유학 갔다 왔고 영어 기본적으로 하고 중국어 잘하고 한국어 뭐 기본적으로 할 줄 알겠고 3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직 축복받은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남자분이시니까는 제조업종에서 제조업에서 중국과 관련된 뭐 해외 사업이나 해외 영업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하시면 확률이 높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 엔간한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대부분 이제 타겟으로 해두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취업에 대한 폭은 되게 넓어요. 이 친구 의뢰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니까는 해외 사업이나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 시장을 메인으로 한 그냥 일반 그러니까 제조업 말고 뭐 서비스 사업이든 뭐든 간에 경영지원 부서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총무팀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일을 잘하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지사에 가서 그런 인사총무팀과 관련된 그러니까 인사총무와 관련된 코가 막혀서 발음이 잘 안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인사총무와 관련된 업무상으로 파견을 나갈 수도 있고 출장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축복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 상담을 안 받아보셨다면 저한테 취업 기초 상담을 들으시고 기초 상담 받으러 오세요. 뭐 아이디가 있나요? 아이디가 네. 중국분. 중국분? 좀 가까이 좀 와. 그래도 우리 민혁 코치님, 얼굴 반쪽 가리잖아. 우리 민혁 코치님은 그래도 본판이 되니까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저는 그냥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또 옆에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29살에다가 취업준비생이긴 하지만은 중국어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또 어떤 민혁 코치는 본판이 되니까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등장할 때와 민혁 코치가 등장할 때가 완전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한번 민혁 코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모적인 영향이 좀 대한민국 살아갈 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여자는 예쁘면 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 들려. 예를 들면 택시 아저씨 같은 경우도 예쁘면 그 추가되는 요금을 좀 깎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야, 그리고- 이씨, 뭐야! 그리고 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자들끼리 갔을 때 예쁜 여자애들끼리 가면 해주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근데 남녀가 같이 가면 안 해주고 여자끼리 가야 꼭 해주더라고요. 저 여태까지 그 택시를 탔을 때 뭔가 100원을 깎아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거의 대부분 택시 기사분들께서는 무표정하게 그냥 이제 뭐 카드 결제한다 그러면은 뭐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릴 때도 대응 안 하시고 그냥 가는데 미리 사전에 현금을 준비해놔요. 카드가 아니라. 그래서 아. 5,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택해놓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현금으로 하면 이건데 이제 뭐 300원 요 정도는 이제 깎아주시더라고요. 와! 야 이거 엄청 디테일한 팁입니다. 오 좋습니다. 안경을 썼을 때 인상이 좋아 보이면 무조건 안경을 써야겠죠? 맞습니다. 잘 어울리는 타입대로 준비하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Q&A 시간입니다. 그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카드 있었어. 이거는 우리 취업의 신방송은 일상생활의 팁도 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연애 팁도 드릴게요. 연애 팁. 여자분들을 위한. 어? 여자분들을 위한 연애 팁.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내가 볼때 좀 살짝 안 될 것 같아요. 연봉으로 경력상을 기재할 때,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 이거 사람들 꽤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일단 올리겠습니다. 올립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였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할 때 연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우리 발음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에헤이 야후님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몇 개월 동안 하셨나요? 몇 개월? 예를 들면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5개월 동안 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뭐 8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5개월 곱하기 8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괜히 뭐 한 달 월급 80만 원을 12 곱해가지고 96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일한 개월 수와 곱하기 받았던 그 월급을 합산한 금액을 오픈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100만 원 받고 6개월 일하면 600만 원 적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그 월급이라든지 연봉을 안 쓰거나 그냥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개월수 곱하기 받았던 그 월급 보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 만족하셨네. 에헤이 야후님. 만족했어요? 에헤? 네. 에헤이 야후님. 대표님 짱이에요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이수그룹 중에서 다른 계열사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드릴 때는 어떤 답을 해드릴 것 같은지 혹시 그 우리 멘티들은 아시나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어가면 돼요. 저희 업 좀 바꿔 갈까요? 업이 왜 이렇게 오늘 저거 아저씨 업 누르라는 소리를 안 했구나. 업들 빨리 눌러주세요. 업. 그럼 본인 먼저 말하시면 돼요. 나한테 네. 하지 말고. 어? 네, 아직. 방송이 어렵네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방송 모니터링 할 때 항상 뭐예요? 네. 옆에서 다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요. 해당 관련된 업무 경험이 아니어도 경력 기수가 첨부되어 있으면 써야 하나요? 해당 관련된 업무 경험이 아니어도 경력 기수가 첨부됐으면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련된 경험이 있고 또 관련된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회 경력과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회 경력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력들만 쓰시면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관련이 없다더라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쓰고 어필하는 게 좋아요. 직접적인 게 아니어도.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을 좀 해봤던 애들은 회사에서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신입인 애들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안 됩니다. 되게 피곤해요. 근데 이제 관련되지 않은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상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복사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테니까는 그런 것들 편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체코치님 지금 화장실 가 있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요. 저한테 진짜 뭔가 아까 뭐더라? 무슨 디스? 패치? 그거 인간 패치 아닙니다. 아이고. 중견기업에서 채용 공고에서 중견기업에서 취업 공고에서 토익 및 토스 최저 점수 제한 사항을 걸어놓으면은 이건 100% 필터링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채용 공고상에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뭐 예를 들면 토익 700점 이상만 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700점 이상자들만 지원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우대. 토익 700점 이상 우대다 그러면은 한 600점까지는 지원해도 되는데 근데 또 완전 낮으면 지원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채용 공고를 볼 때 좀 분석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냥 토익 소지자 우대 이러면은 토익 점수가 좀 낮아도 지원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어떤 스펙을 원하는지 다 대략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채용 공고를 디테일하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채용 공고를 해서 대충 보지 마시고 딱 제대로 보시고 스스로 분석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좋습니다. 또 질문을 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 질문들은 이제 다음 목요일날 9시 방송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1분 동영상 제출이 선택사항인데요. 보통 1분 동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데상스 코리아 지원 공략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어디죠? 유튜브죠? 네, 유튜브랑 유튜브에 네이버 보시면 되는데 블로그에. 블로그에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들 말고 뭔가 좀 역동적인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나는 영업관리다 그러면은 한 대충 10초 잘라가지고 한 6개 매장 방문해가지고 각 10초당 6개면은 1분이잖아요. 그런데 방문해서 뭔가 이색적으로 1분 PR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격증 사항을 적을 때 읽어주세요. 자격증 사항을 적을 때 유통 쪽에 지원 시 금융 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분야 외에 자격증을 적어도 되나요? 일단 이럴 때는 금융 등 관련된 자격증을 적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예 없다면은 예를 들면 운전면허라든지 아니면 이제 커말이라든지 정보 처리 기능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컴퓨터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격증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건가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면접장 안에서 신입과 경력이 같이 면접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겠지만은 신입이랑 경력이랑 같이 면접 본다는 거는 당연히 신입은 업무상 내공이 좀 부족할 테니까는 그 답변하면서 이 사람의 기본 자세라든지 업무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 사람이 말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인품이라든지 자세를 보는 거고 경력직 분들은 당연히 업무적인 전문성을 어필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방송 오늘 방송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그 채용 접수 중인 기업들 중에서 좀 여유로운 기업들 있잖아요. 채용 접수 기간이 좀 여유로운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은 페이스북 취업의 신호 페이스북에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 반도체 패키징 회사에서 한 달 전에 면접을 봤는데 외국계 회사였고요. 토익 점수는 높은데 회화를 잘 못한다는 경우에는 외국계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경인지원부서나 인문계 애들은 좀 지원하면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장이라든지 그 생산이라든지 그런 쪽 분들은 영어 실력은 딱 그냥 기본 보통 수준만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격증 딴 날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딴 거여도 괜찮은가요? 항상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딴 날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딴 자격증을 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옛날 그러니까 중학교 때라면 보통 이 질문하신 분이 여자분이실 텐데 대충 20대 25살이라고 하고 16살, 15살 때 딴 자격증을 10년 뒤에 똑같이 유효하다고 볼까요? 하다못해 운전면허도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번 방송 마무리를 하고 109회 방송 예고를 할 건데 취업 정보 통해서 어떤 기업을 말씀드릴 거냐면은 코스맥스 중견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코스맥스와 취업 준비생 고민 코너 이렇게 할 거고 좀 더 취업 좀 못한 코스맥스 말고 또 대기업들 요즘에 그래도 좀 접수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한 가지 더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제가 해보니까는 너무 하나 기업 공략할 때 하나 기업 대본 준비할 때 너무 많이 정성을 쏟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좀 힘을 빼시고 2개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본 내용도 그 고민 상담 같은 경우도 한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 방송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취업의 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10시가 됐으니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목요일날 9시에 보고 여러분들 이 방송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멘트 대신에 이거 설명해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은 이 취업의 신 방송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취업 스킬이나 취업 정보를 얻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 구직 같은 거 할 때 같이 하는 대표님과 우리 첫 코치님과 민혁 코치님과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시청하고 있는 멘티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석 케어 받으시면 되고 또 유비변형님처럼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취업 팁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취업의 신방송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수호천사 같은 방송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